자, 회의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일 미국 증시 마감은 나름 뭐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되었어요. 보시게 되면 자, 미국 증시도 이제 하단부에 거의 다 왔죠. 다우가 0.22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0.11 마감을 했는데 다우에 아직까지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지금 이만큼 남아있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나스닥 쪽이 지금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박스를 만들어놔서 박스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자, 어찌됐건 올해 한 해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작년 한 해보다는 그래도 할만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미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증시에서 몸으로 다 받아낸 구간이고 올해 5월까지 연준 회의가 3번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5월까지 3번의 회의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으로 가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3번의 베이비 스텝으로 소폭만 올리게 되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도 없을 뿐더러 금리 인상도 없이 그냥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는 금리 동결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금융지수는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를 6개월 정도 선 반영하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세는 다 악재는 몸으로 받아놓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과 단계적인 하락의 단계를 넘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위아래로 박스권을 만드는 증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국내 증시 시간 또한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 각 증권사에서 연초가 되니까 각종 지표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 위아래 고점과 하단을 얼마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모든 증권사들을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게 하단 2000선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2000선. 코스피가 아무리 빠져도 2000선까지 보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2236이거든요. 지금 계산 한번 때려보면 아래로 열려있는 구간이 어디까지 열려있느냐, 2000선까지 본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열려있는 구간 마이너스 11%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0 보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 보고 있는데 현재 679기 때문에 650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런다면 마이너스 4.76%, 한 마이너스 5%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 결국에는 하단에 위치할 게 이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코스닥도 최대한 밑에 구간에 왔을 때, 그 다음에 코스피도 최대한 밑에 구간에 왔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최악의 경우까지 가본다고 해봤자 크게 남아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매매를 시작할 수가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한 거 올해 한 해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온 거라 라고 저는 판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이런 게 아직까지는 예측이기 때문에 실상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또 뚜껑 까봐야지들 아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한번 내가 봤을 때는 5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고 5월달 끝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슬슬 나올 거예요. 4분기 실적이 2월부터 3월까지 4분기 실적 체크도 우리가 2월달 3월달 미리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월달부터는 뭐가 있느냐, 가장 두려운 시즌입니다. 3월달부터는 바로 상패 거래 정지 시즌이에요. 회계감사 시즌입니다. 회계감사 들어가기 전에 3월달 이전에 내 재무제표가 별로인 종목들, 상패와 거래 정지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들은 다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제가 매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위험 요소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3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3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 조심해야 되고 재무제표 잘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올 초에 좀 조심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여전히 저는 유망업종을 좀 뽑으라 그런다면, 자, 첫 번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두 번째 ESG 관련된 종목들, ESG,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좀 보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안 좋아요, 요즘 최근에.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메리트만 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도체 쪽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P하고 2P는 역시 2차전지와 ESG 쪽이고 이쪽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올 한 해 동안도 한번 해보자고요. 박스권 들어가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주 쪽은 조금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실적들이 나와서 개별 종목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실적이 바탕이 되는 중소형주 종목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실적 좋은 종목들을 미리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